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주말 잘 못 보내셨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고자 말씀드리면, 지난 주말에 일본이 2.5%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는 그 전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2.5% 안 빠지고 1.5%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선반영이 상당히 돼 있어요. 자, 공포의 그 만능 처방약, 선반영. 예, 선반영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쫄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오미크론이 어떤 정도 수준의 그 파급력을 가졌느냐. 그리고 결과 핵심은 저거죠. 그 전염률이에요. 그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염률이 전염률이 아니라 치명률. 전염률이 높았을 때 그 치명률이 그 높지 않으면 높지 않은 흐름들을 가지고 간다. 요거는 저 말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 말씀이에요. 네. 자, 우리 인사드릴게요. 블루떼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냉사탕님, 오늘도 1등으로 오셨네요. 꾸베님, 주디님, 우영우영님, 유성일님, 마이엠님, 쟁님, 로망스님, 김소민님, JKB님, 좋은 아침입니다. 숑숑숑님, 리밍님, 꾸베님, 유재진님, 주말 콘텐츠,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군요. 네, 퀄리티가. 감사합니다. 원래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은 저희가 그 주중보다는 주말에 힘을 많이 쓰는데 힘 빼고 한 방송인데 역시 뭐 모든 것이 힘을 빼야 잘 되는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고 그날은 그냥 이거 내보내야 되나 하면서 너무 그 형이 너무 세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보다 더 세게 얘기하네 막 이래가지고 참 네. 네, 파란님, 광민님, 구름시간님, 브릴리님, 유수진곤님, 네, 제인슨최님, 하쿠나 마타타님, 김주현님, 유진님, 네, 케빈님, 김미수님, 커양누나님, 연우님, 푸른꿈님, 깊은 산속 오도마님, 이문승님, 고빈센조님, 레드벨벳님, 윤승재님, 네, 애니님, 이모소님, 깍두기님, 위너님, 조성재님, 알리스님, 강님, 써니님, 자구네포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자, 오늘 너무 반갑고요. 오늘 힘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 네, 현재 생방송 오디오 클립,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듣고 계신 활동중님, 진가인님, 모글님도 모두 지라님도 반갑습니다. 네, 증시학도TV 11월 29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아웃서.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아침, 블랙 먼데이냐 아니냐. 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갑시다. 네, 오늘 현재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엉덩이로 붙이는 게 답이냐 하는 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먼저 미국 시장 흐름부터 살짝 주간 그 흐름부터 살짝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 먼저 볼게요. 미국의 일정 곧 올라올 건데요.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일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쫄아 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 안 쫄아 있겠어? 다 쫄아 있지. 다 쫄아 있는데 그러면은 누가 나와서 뭔가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누가 얘기해요? 자넷 옐런 재무장관과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과 수요일 그 상원과 하원에서 발표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관심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인사 발언에서도 말씀드렸고 지난 주말에도 의사 선생님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핫땡땡 의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요.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해지면
치명률이 낮아지는 특성을 보여준다. 치명률이 낮아져서 전파력이 강화되나? 뭐 어쨌든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야 될 거고. 자, 주간 일정 한번 살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많이 있어요. 첫날부터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 존 일런스 뉴욕 연은 총재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연은 이벤트가 개막이 되기 때문에 요때 이 관련된 발언 안 할래 안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지금 파월이 주식시장 흔들리고 막 자본시장 흔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발언을 할 거고 아마 이런 발언 하지 않을까요?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잘 잡겠지만 경기의 하방 위험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또 야 돈 늦게 갚나 보다 이러면서 테이퍼링 천천히 할 모양이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죠. 사실은 지난주에 채권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1.69%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나요? 네. 1월부터는 테이퍼링 속도 훨씬 빨라질 것이 확실해 보여. 그냥, 저기 어디야. 라이얼 브레이너드가 됐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었죠. 근데 이 건이 터지자마자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가 빵 터지면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오히려 오른 거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 지금 미국에서는 아직 그 변형 바이러스가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곧 발견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엄청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일부 셧다운이 들어가잖아요.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 그럼 독일도 일부가 셧다운이 들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강세였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동안 달러가 강했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유로화가 올랐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어쨌든 위험자산 회피하고 안전자산 선호하는 흐름들이 보여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 의장이라든가 재무장관이 어떤 발언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좀 달라질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분위기는 확연히 바뀔 것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오미크론의 진행 과정이 델타 변이처럼 될 것이냐, 아니면 코비드의 첫 번째 상황이 될 것이냐. 근데 코비드 첫 번째 터지는 것만큼의 상황이 되기에는 조금 그 정도는 안 오겠죠. 충격파. 그죠? 이미 알고 있는 이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향캔을 따는 것 같다. 이벤트나 이슈는 주식시장에서는 향캔을 따는 것 같아서 향캔을 한번 딸 때는 냄새가 팍 나서 확 사람들한테 진동을 하면서 어머 이게 뭐야. 뭐 이런 분위기가 되지만 이미 알고 있는 향은 알고 있는 거네. 이렇게 되면서 충격파가 덜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심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화들짝 놀랄 수는 있지만 한 번 본 거로는 그러니까 물론 공포심 좀 있긴 하죠. 가끔씩. 뭐냐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게 요번 오미크론 터졌을 때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미 캔이 따진 향수예요. 이건 이미 따진 향수 그 이슈이기 때문에 이슈의 폭발력을 코비드19 처음 터졌을 때 상황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델타 변이 상황으로 간다면 단기 충격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쵸? 우리 델타 변이 때 어떻게 됐나요? 델타 변이 터질 때도 시중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위축되고, 그러나 실제로 타격은 뭐 그렇게 기억나시는 타격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냥 항상 그러는 듯한 그 주가 하락 요런 정도로 봤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 경로를 갈 것이냐가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고, 주 초반에 이제 보시면 주택 판매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주택 판매 지표 발표 있고, 그다음 주택 가격 지수 발표 있고, 화요일 날 케이스 실료 주택 가격 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PMI, 제조 PMI, 시카고 PMI 발표가 있습니다. 요런 발표에 따라서 경기 과열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면 금리물은 다시 금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금리 하락, 채권가 급등이 나타났지만 일정 사태가 계속 유지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는 슬금슬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됩니다. 이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 많이 달라지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테이퍼링도 빨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중반 이후에는 이 비농업 고용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중요해 보이고 58만 명 정도의 고용 증가를 현재까지는 예상하고 있고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4% 그리고 전년 대비 5% 지난달에 4.9% 올랐는데 5%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5% 정도 오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전년 대비 5% 정도 오르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테이퍼링 속도를 다시 주초에는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빨리 안 올릴 거야 이러다가 주말 되면 다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미국 시장 한 주 흐름에 대한 리뷰라고 해야 되나 전망 해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 공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한국 시장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일본 시장 2.5% 빠질 때 우리 2.5% 안 빠지고 1.5% 왜 빠졌나요? 남들보다 많이 그동안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본장 2.5%는 미국장 2.5%하고 다른가요? 비슷하죠. 단 유럽은 좀 많이 빠졌죠. 유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셧다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4%까지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 지난 금요일에 한국 시장은 반 이상 미국 시장의 하락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는 다들 놀랬기 때문에 물건을 던지는 사람들이 꽤 많겠죠. 그러면 시초가 부근은 떨어지긴 할 텐데 10시 이후가 중요합니다. 요즘 어떻게 되냐면 시초가가 왕창 떨어지고 나면 일단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반발 매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반등해요. 그러다 찐카는 언제가 나오냐면 10시 이후에 찐카가 나옵니다. 이 시장이 안 좋아지는 시장이냐 버티는 시장이냐 10시 이후에 나오니까 보통 시초가 빵 떨어졌다 1시간 정도 반등하다가 그 다음부터 흐름들이 결정이 되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시장 과거의 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유명한 트레이더죠. 물론 말년이 좀 비참하게 끝나긴 했습니다만 공매도 잘못해가지고 공매도로 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개인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60m짜리 요트를 사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집도 어마무시해서 거기서 일하는 집사라고 해야 되나? 수십 명이 일했어요. 그런 개인 투자자로서 그런 부를 일궜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투자 철학은 배울 필요가 좀 있겠죠? 일단 뭐 말년이 어떻게 됐더라도 과정에서 상당히 성공했던 투자자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스트리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 앞으로도 특별히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식시장은 이미 오랜 역사를 지녔기에 현재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질병 문제와 코비드19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일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각종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9.11 테러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비행기 빌딩이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가 공멸의 상황으로 갈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심리 그리고 패닉에 빠진 분들의 심리를 보면 이제 곧 망할 것 같거든. 세상은 망할 것 같고 이제 공멸의 상황으로 가는 것 같거든. 드디어 인간이 탐욕에 의해서 동물의 세계와 식물의 세계까지 다 덮쳐가지고 자기 사는 지역을 넓히다 보니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바이러스의 맹공이 시작되었다. 반격이 시작되었다. 이제 멸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되지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건 계속 반복되고 인간은 똑같지만 인간의 심리는 그것을 증폭하는 앰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리의 움직임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시장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매일 충동적으로 매매를 반복하는 것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손꼽히는 투자 실패 요인이다. 이는 투자를 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일할 때처럼 일당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단기 매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가 좋은 결정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20년 그 좋은 장이 30% 올라가는 그 장에서도 가장 매매를 많이 했던 20대 남자층이 수익률이 최악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저쪽 코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매를 자주 한 사람이
그냥 갖고 있었던 사람보다 좋았을 확률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그 과거에도 항상 문제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어땠다? 우상향했다. 예. 그것들 한국처럼 별로인 나라도 우상향을 했어요. 그쵸? 한국 진짜 별론데 우상향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뭐라고 했냐? 제시 리버모가 주식시장에서 자신을 믿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남이 알려주는 정보나 내부 정보는 믿지 않는다. 내가 직접 분석하고 판단할 것보다 더 유용한 외부 정보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잘 분석해서 이 회사 정말 괜찮아라고 들어간 회사에 대해서는 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을 놓치고서는 이 시장에서 그냥 물살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는 물살을 거슬러 나가는 연어처럼 당당해져야 되는데 그런 근거는 뭐냐면 자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분석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뽕은 아니고 아침에 재미난 뉴스를 봤는데 가수 마마무 있잖아요. 마마무의 화사가 신곡을 발표했죠. I'm a beat, I'm a beat이라는 그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음원 차트, 중국 음원 차트 QQ 뮤직에서 1위를 석권했습니다. 지난번 마리아에서도 고공행진을 했는데요. 또 음원에서 1위를 석권했어요. 뭐 이 회사 이제 그 소속사가 상장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투자 매수매도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는 매수매도 의견을 내지는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저력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되게 저평가하는 거를 많이 느껴요. 물론 이제 뭐 그 지난 주말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주식시장 이용만 해먹는 사람 많아서 저평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 자체가 한국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많이 느끼냐면 제가 이제 그 경제와 이 투자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압도적인 1위지 않아요. 그쵸? 60%를 넘게 점유율을 갖고 있잖아요. 인텔보다 매출과 이익이 더 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시스템 반도체는 그거밖에 못하느냐고 물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최적한 시스템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는 종류가 수백 수천 가지야. 근데 메모리는 제한된 숫자를 계속 잘 만들면 돼요. 그리고 과거에 만들었던 걸 또 만들면 되고 거기 적층 잘하면 돼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만 공부를 하면요. 조그마한 반도체 칩에 고층 건물 올리는 거나 똑같아요. 176층? 이런 건물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중에서 건물 176층 짓기 쉽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해내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반도체는. 그런데 왜 시스템 반도체 안 하냐고 얘기해요. 전 되게 웃기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이즈에서 자동차 탑10 안에 드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는 뭐 전기차에서는 4등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또 왜 이렇게밖에 차를 못 만드냐 그래요. 왜 이렇게밖에? 그 다음에 한국은 무역으로 따지면 세계 한 8위권 정도 되죠 이제. 그리고 이제 순위로 따지면은 10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조금 더 앞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물어요. 한국은 왜 도대체 이거밖에 못해?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토, 사이즈, 그 다음에 우린 일본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예요. 그다음에 인구수 이런 걸 감안할 때 큰 나라들도 꿈도 못 꾸는 일들을 우리는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마마무를 비롯해서 얼마나 뭐 BTS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악뮤가 신곡 낸 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마이클 잭슨 보면서 정말 미국은 위대하다 뭐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쟤네들의 문화 능력, 그 뭐 영화 만드는 거, 슈퍼맨 이런 거 보면서 와, 정말 위대한 나라구나 했는데 지금 봐보세요. 미국의 컨텐츠,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 컨텐츠가 나오긴 합니다. 미니 시리즈, 미드 같은 거 대단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 전 시리즈 만드는 걸 한 편에 돈을 쏟아붓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이 지금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세요. 한국 사람들의 저력?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에 이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덜 되어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반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뭐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안타깝고 이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한국이 그동안 잘해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좀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걱정하시는 거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힘내십시오. 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엉덩이로 뻗틀랍니다. 현금을 너무 빨리 썼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좋을 때 더 썼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네, 제가 투자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제가 투자한 기업들의 미래 성장성이 좋고, 그리고 꾸준히 잘 해내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것을 믿고 저는 가려고 합니다. 자, 11월 29일 증시각도의 TV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